여러분, 결혼 후 배우자 덕분에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 속 특정 글자 하나가 그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던 배우자의 능력이 결혼 후 갑자기 빛을 발하며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런 행운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는지 그 비밀이 바로 사주 속 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 후 배우자를 통해 재물운이 활짝 열리는 5가지 사주 구조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배우자를 나타내는 자리에 안정적인 재물이나 지위의 기운이 자리하면서 태어난 달과 서로 맞아떨어지는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주에는 7개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지라고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배우자를 상징하는 자리예요. 내 옆자리,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앉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우자 자리에 안정적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이 자리 잡으면 결혼 후 배우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혼자 벌 때보다 훨씬 더 돈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굵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배우자 자리가 내가 태어난 달을 나타내는 자리와 육합이라는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면 단순히 배우자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집안, 가문, 친정, 시댁의 지원까지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육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기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손잡고 힘을 합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배우자 자리와 태어난 달 자리 사이에 생기면 배우자가 가져온 재물이 가문의 기운과 만나서 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자 자리에 안정적인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게 태어난 달 자리와 육합을 이룬다면 배우자가 벌어온 돈이 내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으로 더 커지거나 가문의 인맥이나 자산이 부부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주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상징하는 기운이 자리하고 이것이 태어난 달과 육합을 이루면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거나 명예로운 일을 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이 따라오는 구조가 됩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건 단순히 직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그 명예와 신뢰 자체가 곧바로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조가 정말 좋은 이유는 결혼 전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배우자가 결혼 후 대운이 바뀌면서 갑자기 능력이 확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운이라는 건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는 10년 단위의 운을 말하는데 결혼과 동시에 대운이 바뀌거나 결혼 직후 몇 년 안에 대운이 바뀌면 배우자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결혼 전에는 서로 평범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승진하거나 투자로 큰 수익을 내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있다면 배우자를 만날 때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내면의 기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고 그게 곧 부부가 함께 부를 일구는 최고의 배우자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분이라면 결혼 후 배우자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능력이 꽃피는 시기를 함께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더 빨리 더 크게 발현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가져온 인맥이나 가문의 연결고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면 재물운은 더욱 탄탄하게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우자를 뜻하는 자리에 하늘이 내린 귀한 별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주에서 배우자를 보는 자리는 일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지라고 부르는 아래쪽 자리가 바로 배우자가 앉아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이라는 특별한 별이 들어가 있으면 배우자 자체가 복덩어리이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천을귀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이 내려준 귀한 사람을 뜻합니다. 옛날부터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풀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별이 배우자 자리에 있다는 건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내 짝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던 사람도 결혼 후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배우자가 추천해준 투자나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거나 배우자의 지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일이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천덕귀인도 비슷한데 이건 덕망과 인품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이 별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 신뢰가 결국 돈과 기회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천덕귀인이 있으면 결혼 후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 제안이 들어오거나 사업 파트너가 먼저 손을 내밀거나 명예로운 자리에 추천받는 일들이 생기죠.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지 않아도 기회가 굴러들어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주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특히 대운이라는 큰 흐름이 배우자의 기운을 받쳐줄 때 비로소 이 귀인의 힘이 폭발적으로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5년에서 10년 사이 대운이 바뀌면서 배우자의 능력이 꽃피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부터 재물운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평범했던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능력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이 있는 배우자는 단순히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인맥과 네트워크 자체가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내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연결고리가 사업이나 투자 기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결혼 후 배우자의 인간관계를 존중하고 함께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의 친구, 동료, 지인들이 결국 나의 재물운을 키워주는 귀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운을 더 강화하려면 배우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적극 응원하고 배우자의 판단을 믿고 따라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은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 힘이 배가 되거든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귀인 기운이 더 강하게 작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일지에 걸록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늘 기둥에 재물의 기운이 드러난 구조입니다. 걸록이라는 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 자립의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이게 배우자 자리인 일지에 있다는 건 배우자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올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혹은 조용히 일하던 사람일 수 있는데 결혼 후 대운이 돌아오면서 갑자기 사업 감각이 깨어나거나 투자에 눈을 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걸록은 본래 내 힘으로 일궈낸다는 기운이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길을 여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걸록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늘 기둥, 그러니까 천간의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어야 이 걸록의 에너지가 돈으로 변하게 됩니다. 천간에 재물의 기운이 있다는 건 배우자가 가진 능력이 숨어 있지 않고 밖으로 펼쳐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투자를 해도 수익이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는 그냥 회사 다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자기 사업을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겪는 겁니다. 걸록의 에너지가 대운과 만나면서 배우자 안에 잠들어 있던 사업가 기질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일지에 걸록이 있는 것 같은데 배우자가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록은 에너지일 뿐이고 그게 실제로 발현되려면 주변 글자들과의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천간에 재물 기운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운이 막혀 있으면 걸록이 있어도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대운이 바뀌면서 재물 기운이 함께 흐르기 시작하면 걸록의 힘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가 특정 시기부터 갑자기 투자 고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한 번 시작하면 감이 살아나서 수익을 내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요. 이건 운이 아니라 걸록이라는 자립 에너지와 재물 기운이 만나서 현실에서 돈 버는 감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배우자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할 때
막지 말고 믿고 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걸록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운이라 옆에서 자꾸 간섭하면 오히려 막힐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기운을 최대로 살리는 방법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능력이 서서히 또는 갑자기 드러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흐름은 바로 이 걸록과 재물 기운의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가 더 능력자가 되고 돈 버는 감각이 더 날카로워지는 정말 든든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배우자 자리에 학문과 지식을 뜻하는 기운이 자리 잡고 그게 창조적인 에너지와 만나는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결혼 후 배우자가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사주에서 배우자를 나타내는 자리는 바로 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 자리에 학문이나 지식을 뜻하는 기운이 있다는 건 배우자가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직이나 교육 관련 일을 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 교수, 변호사, 컨설턴트, 연구원 혹은 자격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는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받고 그 신뢰가 곧바로 수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결혼 후에 그 능력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생기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배우자 자리에 있는 이 지식의 기운이 창조적이고 표현력 있는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창조와 표현을 뜻하는 기운이 다른 곳에 함께 있으면 배우자가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에서 써먹는 능력까지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식은 많은데 그걸 돈으로 못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창조의 기운이 함께 있으면 그 지식이 강의가 되고 책이 되고 콘텐츠가 되고 수익 모델이 됩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온라인 강의를 만들거나 자기 전문 분야로 유튜브를 하거나 전자책을 내거나 컨설팅 상품을 만드는 식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 조합을 가진 배우자는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이고 수입도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강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런 배우자는 돈을 벌 때 사람을 가르치거나 도와주는 방식으로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신뢰도 쌓이고 덕분에 입소문이나 추천으로 일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배우자가 독특한 재능이나 남들이 잘 모르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더 특별한 형태의 지식 기운인데 이 경우엔 틈새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수지만 고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평범해 보였던 배우자가 결혼 후에 갑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건 대운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지만 본인의 응원과 믿음이 배우자의 숨은 재능을 깨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진 사람은 배우자의 전문성을 믿고 지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배우자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응원해주고 자격증 따겠다고 하면 밀어주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함께 고민해주는 거죠. 그렇게 배우자가 자기 길을 확실히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탄탄한 재물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지식 기반의 수입은 한번 자리 잡으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결국 이 구조는 배우자가 단순히 몸으로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일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물을 만들어내는 정말 든든하고 현명한 배우자 복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배우자를 나타내는 자리와 자녀를 나타내는 자리가 강하게 연결되면서 재물을 보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주에는 각 자리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나타내는 자리가 있고 자녀를 나타내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두 자리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면 배우자가 벌어온 돈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단단히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이 두 자리가 삼합이라는 구조로 연결되면 정말 대단합니다. 삼합이란 세 개의 기운이 만나서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게 배우자 자리와 자녀 자리에서 일어나면 부부가 함께 재물을 일구고 그 재물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3대가 함께 잘 사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 전에는 돈이 들어와도 나가기 쉽고 모아도 금방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벌어온 돈이 신기하게도 새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고 그게 몇 년 지나면 어느새 목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삼합 구조는 기운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향하고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또 육합이라는 연결도 있는데요. 육합은 두 개의 기운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하나가 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자리와 자녀 자리가 육합으로 연결되면 배우자의 재물운이 자녀의 복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돈을 잘 벌면 자녀도 덕을 보고 자녀가 잘 되면 부부도 함께 풍요로워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도 배우자랑 자녀가 있는데 왜 그런 느낌이 없지? 라고요? 그건 사주 전체의 균형과 다른 기운들의 흐름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재물을 나타내는 기운이 사주에 너무 약하거나 흩어져 있으면 삼합이나 육합이 있어도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또 큰 운의 흐름이 아직 재물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면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재물운이 돌아오는 시기가 오면 그동안 쌓아둔 기운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은 결혼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이 자리를 잡거나 투자가 성공하거나 부동산이 올라서 목돈이 생기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구조는 재물을 지키는 힘도 강합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의미가 있어서 한번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도 큰 손해 없이 넘어가고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구조를 더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삼합과 육합의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 이 구조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재물운을 키우는 에너지가 됩니다. 또 돈이 들어오면 함부로 쓰지 말고 일단 모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구조는 쌓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축이나 적금, 투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묶어두면 더 크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분산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나눠두면 재물이 더 안정적으로 지켜집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구조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결혼 후 배우자 덕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귀한 사주를 타고나신 겁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느껴지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그 날을 믿고 배우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